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다짐합니다. 이번엔 꼭 달라질 거야. 내일부터는 절대 화내지 말자. 이제는 건강 챙기면서 살자. 새해가 시작되면 운동화를 꺼내놓고 일기를 사고 금연 스티커까지 붙여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일, 길어야 한두 달이면 결국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만 하는 친구, 30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배우자, 수십 번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부모님, 아무리 다그쳐도 산만함을 고치지 못하는 자녀들. 마치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벽에 박힌 못처럼 딱 그 자리에 꽂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체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래도록 껴안아온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 한 철학자가 여기에 놀라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할 수 없다. 이 말만 들으면 절망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역설적인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깊은 곳을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해방을 만나게 될 겁니다. 1840년 베를린에는 프리드리히라는 젊은 변호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자. 오늘은 침착하게, 점잖게 행동하자. 하지만 법정에만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얼굴은 붉어지고 상대 변호사와 고함을 주고받고 판사에게 경고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성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성격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에는 세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성격은 선천적이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신중하고 누군가는 충동적이며 어떤 이는 내향적이고 어떤 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둘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7살의 겁 많던 아이는 70살이 되어도 조심스럽습니다. 젊을 때 과감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위험을 감수합니다. 셋째, 성격은 지성과 무관하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반복하며 아무리 공부가 부족한 사람도 한결같은 성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성격은 교육으로 바뀌지 않는다. 훈련으로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실패와 고통이 있어도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사람은 왜 변하지 못하는가? 의지가 있잖아. 노력도 있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건 우리의 의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맹목적인 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의 의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지의 도구일 뿐이다.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인 같지만 사실은 뒤늦게 합리화하는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현대의 뇌과학 연구에서도 사람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다고 의식하기 몇 초 전에 이미 뇌는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흔히 반박합니다.
저는 변했어요. 옛날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요. 쇼펜하우어는 빙그레 웃습니다. 겉으로는 변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볼까요? 20대의 안나는 매일 파티를 다녔습니다. 새로운 사람, 음악, 춤, 화려한 조명, 강렬한 자극을 사랑했죠. 40대가 된 안나는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정말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20대의 안나가 추구한 건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지금 안나가 빠져있는 미스터리 소설, 범죄 다큐멘터리 역시 그녀에게 강렬한 자극을 줍니다. 대상만 달라졌을 뿐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마르쿠스는 젊을 때 무모한 투자를 일삼았지만 50대가 된 지금은 매우 신중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본질은 통제력입니다. 젊을 땐 자신감이라는 형태로 통제력을 행사했고, 나이가 들자 신중함이라는 방식으로 통제력을 유지할 뿐입니다. 형태만 달라진 것이지 핵심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잠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단 말인가? 그럼 희망이 없다는 소리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진짜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과의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외향적이지 않을까? 자책이 사라지고 대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성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이 조용하고 집중력 높은 일을 한다면 그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직장 동료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20년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요?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녀가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나요? 그 아이의 기질입니다. 상사가 지나치게 꼼꼼하고 간섭이 심한가요?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것만 고치면 돼. 왜 이렇게 못 바꿔? 하지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얻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대신 그 성격에 맞게 관계를 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동적인 사람은 충동성을 없앨 순 없습니다. 그러나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없애고 쇼핑 앱을 지우고 지갑에 현금을 조금만 넣어 다니는 것. 이것은 가능합니다. 즉, 본성은 못 바꾸지만 환경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만 조금 변해주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평생 그의 단점을 고치려 노력하며 싸우며 살거나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고 역할과 관계 방식을 조정하며 살거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변명입니다. 성격은 바꾸지 못해도 그 성격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쉽게 화내는 성격이면 화를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불안한 성격이면 불안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즉, 본성은 운명이지만 삶은 선택이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니체의 운명애로 이어집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즉, 자신의 성격을 사랑하라. 우울한 기질은 깊은 감수성을 줍니다. 불안한 성향은 준비성과 꼼꼼함을 줍니다. 과감한 성격은 기회를 잡게 하고, 신중한 성격은 재난을 피하게 합니다. 모든 성격에는 빛과 그늘이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격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우리는 오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방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더 이상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성향, 변하지 않는 기질, 반복되는 패턴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본성입니다. 또한 이제 타인을 바꾸려 하느라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를 훨씬 부드럽고 평화로운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자기 지식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성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우리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통찰을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이것이 나다. 그리고 나는 이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